네, 똑똑똑! 오늘도 투자 본능을 강하게 키워서 우리 전참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그리고 성호 아나운서가 한 달간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총 5분의 고수분들에게 참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민수 아나운서 포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포트에는 두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섬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담겨져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플러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새롭게 담았던 코오롱 플라스틱 플러스 4.36% 보여주면서 아주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성호주린이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어제 새롭게 담았던 현대건설기계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플러스 5%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국은 마이너스 5%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들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아나운서들의 수익률 격차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장에서는 민수 아나운서가 플러스 19%, 성호 아나운서가 마이너스 7% 보여주면서 총 26%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성호 아나운서 오늘 종목 빠르게 담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매니저들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성 고수님의 포트입니다. 두 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보성파워텍은 6,100원으로 하향한 후에 계속 가지고 간다고 했고요. 반면에 고려산업 그대로 손절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태규 고수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산중공업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3,400원으로 하향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는 화신이 12.64%로 황대현 고수님의 종목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광명전기 2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는 현대건설기계가 새롭게 올라왔네요. 네, 전참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참투 출발합니다. 네, 전참투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상승장에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전지적 참견 투자 또 저희가 이제 참견을 또 받아봐야겠죠. 참견해줄 두 분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황태규 매니저님 오셨고요. 오른쪽에 김민성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상승장이 됐습니다. 뭔가 이제 이런 흐름을 다시 기세를 잡아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김민성 매니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장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네. 또 그동안의 기술적인 반등과는 다르게 좀 의미 있는 장의 반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반등이 나타날 때 일단은 많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다가 거기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개인의 매수세로 상승을 했었던 장세였지만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다음 주에 좀 본격적인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장에 2천억 이상의 외인 자금들이 들어왔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9,900억 가량 시장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동반을 하면서 상승하는 장세는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과거 2년 전부터 외인에 대한 바닥 시그널은 2천억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시그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그널이 오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크게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 장세는 우리는 또 이제 이 흐름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랜만에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 황태기 교수님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를 보자면은 이 정도면 이제 외국인이 봤을 때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외국인의 포지션에서 봤을 때 증시에 대한 부분이 어느 구간에서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기는 싫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코로나 발발 당시에 고점 수준 때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는 타이밍에서 환율을 더 밀어내서 1,200원대로 왔을 때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기 이전에 쉽게 표현해서 물밑 작업이라고 그러죠.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자, 또한 국채금리에 대한 이제 조정 부분까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당분간 그리고 월요일에 양봉에 봉 하나만 세워준다면 단기적으로 바닥에 나왔다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기준에서 880선에서 890선까지 반등이 6월 둘째 주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모처럼 좀 반등이 들어갔었고 네. 사실 금요일에 이렇게 또 반등하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 평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성 교수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따로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위주 이제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위주로 담았던 종목들은 이제 그동안의 테마로 좀 기대감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의 매도세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은 대부분 실적이나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실적주에 대한 좀 훈풍이 들어왔던 그런 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못 가는 종목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오늘같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종목들은 좀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런 알겠습니다. 흐름에서 좀 보자면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래도 NC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해가지고 네네. 게임주에서 나름의 흐름이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아직은 그래도 멀었다. 그래도 조금 뭔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게임주 이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증시가 최근에 급락이 나와주면서 전 종목이 다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게임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서 어느 정도 좀 선별 과정만 거쳐주신다면 사실은 아무거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도 기본적인 수익 정도는 달성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상황이다. 바닥이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좀 쳤던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또 오늘 시장에서 모처럼 또 바이오 올랐던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네. 주가 살짝 바이오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민석 매니저님? 지금 뭐 인삼실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번 이제 어젠가 엊그저께도 이제 북한에 대한 좀 코로나 확진 이게 좀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사이클이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바이오가 좀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간 많은 조정을 받았고 새로운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체가 없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사이클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게 오르는 만큼 쉽게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사이클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갖고 바이오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 지금 아프거든요. 어디가 아파요? 저 배탈 났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배탈 나서 저희 어제 촬영분은 어디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 잘못 먹었나요? 제가 진짜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광명전기 때문에 배탈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광명전기 맞아요. 뺐었거든요. 우리 황태규 교수님도 네. 어제 목표가 달성하고 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거 광명적인 잘 갔는데 모르셨나요? 이 세 명 포트에도 아무도 광명적인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 슬픈 전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차익 실현한 부분은 잘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중에 대응을 하시면 가능할 수 있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제 종가 베팅에 관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포지션에서는 오늘 따라잡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상단의 고점인 3,450원까지 이제 통과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자 보시면 이제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을 제가 좀 그려놨는데 네. 밀당하시는 거 아니죠? 큰 틀에 대한 박스권에서 중심선에 대한 돌파가 3,000원을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얘가 어디를 가야 되냐? 아무리 못 가도 4,300원에서 4,8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됐기 때문에 기왕에 상한가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면은 월요일에 갭 떠서 고점이 한 4,300원 정도 한번 형성을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면 수익을 챙기는 부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챙기지 못했지만 우리 네. 광명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4,300원이요? 네네. 네, 4,300원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광명전기가 스쳐갔던 제 포트 한번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쳤던 네. 상한가가 됐습니다. 광명전기 예. 스쳐갔던 제 포트인데요. 네. 두 종목 그래도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코오롱 플라스틱 플러스 4%, 한섬도 1% 플러스 때인데 김민성 교수님, 네. 한섬 관련해서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전망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는 장이 좋을 때는 리오프닝에 관련된 사이클이라든지 정부 수혜에 대한 사이클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외인이나 기관이 또 수급을 보여줬던 게 실적에 관련된 이슈로 움직여지는 사이클이 만들어졌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힘들었던 방향성에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내수 경제적으로도 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고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면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대한 사이클이 나타나는 이제 시작점이다. 그 전부터 여기에 대한 수혜는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우려감이 형성되는 테마가 계속 움직여지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사이클의 전환점이 이제 상승장과 이제 맞물려서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지 않네요. 예고도 없어요. 예고도 안 해줍니다. 예고편도 없습니다. 뭐 예고편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넘어갈게요. 저희한테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게요. 그쵸? 금요일이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장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갔어요. 저도 생각보다 네. 저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임민수 아나운서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검색을 하거든요. 제 거요? 예. 본인 거 말고? 제 거는 마음 아파서 못 보고요. 네. 사실 임민수 아나운서 거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거 잘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도 있었지만 급등했던 시세가 분출이 되어서 그쵸. 또 절로 갈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황태기 교수님 봤을 때 코오롱 플라스틱 이 흐름 유지가 될까요? 아니 제 포트 종목을 왜 리드를 하시는 거예요? 예. 배가 아파서 저는 오늘 이런 쪽에 코오롱 플라스틱 때문에 배가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한번 물어봤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기본적으로 좀 자랑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코 플라스틱이 형이고 코오롱 플라스틱이 동생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었고 네. 실질적으로 에코 플라스틱 공략을 해서 상한가 이상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고 사실상 이제 차량 경량화 쪽에 또 이제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윤정부 들어서 어떤 얘기 있습니까?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공격 파동에 1파 나오고 눌림자리라서 여기에서는 사실상 수익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거래량만 터트려 준다면 단기간에 18,000원, 19,000원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기를 그럼 저 목표가 바라겠습니다. 수정 안 해도 되나요? 그냥 달리십시오. 예. 네? 달리라고요? 예. 18,000원으로요? 예. 한번 해보세요.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18,000원 해보고 네. 이코리 달고 내려오는 거 한번 체감해보세요. 너무 싫은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 조금만 생각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그럼 네. 송호 아나운서 포트 확인해 볼까요? 네, 제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포트 민수 아나운서보다 2개 종목 더 많은데요. 자, 지금 오늘 현대건설기가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AP위성은 정말 탄탄하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흥국과 휴스틸도 있는데 AP위성과 흥국은 우리 황태규 교수님의 종목 두 종목이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한 번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흥국인데 네. 되게 호기차게 포트에 편입했었는데 네.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잘 안 움직여요. 저번에 크게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부터 약해진 것 아닐까. 그래서 저도 뺄까 말까 포트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국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민할 게 없죠. 왜죠? 상승하기 위한 전초 단계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자율주행차 관련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움직임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재건 관련주 다시 활발한 움직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럼 5월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6월 아니죠? 또 2월 되는 거 아니죠? 다음 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로 일단 제가 얘기를 들어봤고 놔주세요. 제가 가져가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AP위성까지도 얘기를 할게요. 근데 AP위성도 보면 황태규 교수님 든든합니다. 되게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달 내내 좀 가져갈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6월 달에 이벤트 그러니까요. 누리호에 대한 얘기 계속 있고 최근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지지세로 움직여주는 걸로 봐서는 시간에 대한 문제다.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왕 들어오신 거 이번 달 한번 버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한번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주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추세에 대한 돌파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배열 만들고 띠띠빵빵하고 울리면서 한번 달려주는 모습들 띠띠빵빵. 나와야 되기 마라바. 때문에 시간 싸움이다. 겁낼 거 없다. 그냥 갖고 있으면 돈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한 AP위성 이야기 제가 또 황태기 교수님 종목 두 가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고요. 자, 김민성 교수님 저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하루 만에 5% 수익률이 나왔어요. 네. 대단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심 조심스러운 건 있죠. 이거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네. 김민성 교수님은 현대건설 기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대건설 기계는 그동안 시장 때문에 좀 눌렸다가 네.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시도점, 여기서 좀 추세가 많이 잘 받쳐주고 있고, 그 거래량이 과거에 이제 주춤했던 그런 흐름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주에 대한 사이클도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급등락을 크게 만들면서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크게 눌리면서 급락이 나타날 만한 종목도 아니고, 지금 이 추세 좀 잘 이어간다고 하면은 오르고 있으면은 좀 더 오르는 거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건설 쪽에만 좀 두 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중에 하나를 줄여야 되나 아니면은 네네. 두 개 다 좀 다른 나라에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두 개 다 양동 작전으로 가야 되나라고 지금 생각이 성우 듭니다. 아나운서 포트 리뷰를 들어보면 엄청 막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로 다 확 전환될 것 같은 네,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버리세요. 제가 가져가게. 됐고요. 의심을 조금 네. 했던 게 흥국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고, 저 한 가지 더 김민성 교수님께 여쭤보자면은 휴스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그래도 5%, 6%까지 갔던 거를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참아오면서 했는데 여기쯤에서 이제 욕심부리지 않고 마이너스 1.6%에서 포트에서 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민성 교수님은 철강업계와 휴스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가지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이클은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전쟁도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뭐 근본적으로 이게 테마를 탔었던 이유들이나 명분들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은 또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원자재 쪽은 좀 쉬어가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기회비용을 살린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하시면서 예. 또 좋은 기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호흡 길게 보시면서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철강 그리고 경기 민감주로 봤을 때 휴스틸은 사이클 한 번 더 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더 가지고 있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까요? 예, 제포도 다 봤어요. 네. 아주 그냥 아무 시간을 종목이 쓸어 없어요.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도 쓸어 담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오늘 성우 아나운서가 쓸어 담을 종목은 어떤 것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제 건가요? 그래도 먼저 우선권이 있으시니까. 네. 어느 종목 페노션 SM 그리고 모트렉스 세 종목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페노션 제 겁니다. 페노션이요? 누구 네.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가져가려고 신발을 하세요? 보면 제 거 못하나요? 7만 별로 뱉어보세요. 네. 자, 페노션, SM, 모트렉스 이렇게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 먼저 두 종목을 준비한 김민성 매니저님의 펜오션, 임민소 매니저요? 아나운서가 신발 나눈 펜오션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분 동안 가격 전략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페노션 종목은 이제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해운 관련된 이제 산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BDI 운임 지수가 또 크게 호조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페노션도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주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47일 만에 이제 상하이 봉쇄가 이제 5월 중순경으로는 이제 점진적인 완화를 할 예정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가 세계 1위 물동량을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이제 페노션에 대한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또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래량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세와 이제 외인에 대한 매수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했던 경험이 우리가 과거에 한번 있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이 정도 추세가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기관과 외인들이 대놓고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추세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노션의 상승은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같이 실적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세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유지 테마까지 끼고 있어서 이제 서서히 성장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좀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모멘텀을 갖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이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충분히 저렴했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페노션 종목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매수가는 7,780원대에서 7,900원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8,500원대 일단 잡고 1차 목표가 진행을 하고 나서 손절가는 이제 아래로 추세가 깨지는 7,300원대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은 2차 목표가로도 이제 추가로 반등할 수 있는 것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지난달에 아주 행복했던 추억이 좀 생각이 나는데 코스모, 저도 뭔가 차트를 보면서 뭔가 비슷한데? 라고 하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페노션 이야기가 나와서 제 지금 해운주도 좋다 하는데 사실 페노션도 있지만 HMM과 비교를 했었을 때 꼭 페노션인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일단은 굉장히 수급이 좋고요. 일단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면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페노션을 우선적으로 좀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될 수가 있는데 HMM보다는 페노션이 일단 시장에 먼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지금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난리 났는데요. 오늘 제일 많이 산 종목일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오늘 코스닥에서 지금 외인이랑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가장 크게 매수를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슈팅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조심스럽게 담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게 안정적으로 좀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벤트성 수급으로 올랐다가 큰 변동성 장대 항목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부담스러워서 네, 제가 안 가지고 나왔을 텐데 네. 오늘 이런 대량의 좋은 수급을 보여주더라도 플러스 2%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갈 시간은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페노션은 지금 진입해도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제 종목인데요. 인민소 거.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펜오션이라고만 써있죠. 네. 펜오션. 밍오션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억지가 오늘따라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은 이런지 모르겠는데. 네. 자, 무엇보다 오늘 우선권은 뭐 저한테 있다는 거 계속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계속 침을 발라놓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사실. 예, 펜오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네. 이번에는 지금 황태규 교수님이 오늘 가져온 모트렉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3분 동안 가격 전략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뭐 현대차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 뭐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섹터별 확장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제가 다음 주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모트렉스 회사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의 UHD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그리고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9.74% 상승해서 1,310억, 영업이익 11.36% 상승해서 98억,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116억이 집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가들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수출 제반의 비용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비해서 실적이 오히려 좋게 보이는 그런 현상. 다시 얘기해서 설립 이후에 최대 영업이익이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오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인도 쪽 니치 마켓에서 HMG 차량이라고 그러죠. 스마트 제어 기술을 이제 고급 기술로 이제 그런 차량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모트렉스의 AVNT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최상급 옵션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좀 나눠볼게요.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20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네. 뭐 삼성전자도 미팅을 하고 현대도 미팅을 하는데 네. 현대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UAM 해서 모빌리티 얘기를 한번 꺼낼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우리나라는 수준이 아직 3레벨 정도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4레벨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현대차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을 했죠. 그쵸. 70억 불을 들여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가 있고 또 월요일에 20일 날에 가온칩스라고 해서 신규 상장을 합니다. 네, 그쵸.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쪽인데 여기에서 이제 차량 반도체 쪽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이제 모트렉스 같은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한 부품들, 그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강력히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선저가는 좀 작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800원 잡으시고 매수가 밴드는 32,500원에서 33,000원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37,5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현대차랑도 연관이 좀 커넥션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 현대차가 그 승합차 뭐죠? 그게 스타렉스인가요? 스타리아 새로 나온 거 네. 스타렉스도 있고요. 스타렉스, 카니발도 뭐 있고요. 스타리아 이런 네. 차량에 모트렉스가 이제 부품을 그 패널 같은 그런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와도 충분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화신하고 SL도 가지고 그쵸, 있었던 너무 잘 것처럼 갔죠.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훈풍이 좀 불어오는 아, 그럼요. 기분이 좀 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대차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그렇죠. 오늘 현대차도 좋았고 일단은 증시 반등을 이끌어가는 같이 따라가는 게 또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차량은 이제 관련해서는 정부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UAM 관련해서도 자동차 부품 사이클도 충분히 좋은 앞으로도 좋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차량 쪽은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차량 쪽을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하지만 엔터주를 가지고 오신 그쵸? 네. 왜 차량용을 이겨서 네. 나는 엔터가 더 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엔터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기도 했고 이제는 진짜 제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사이클이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3분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 SM 3분 설명하면서 째깍째깍.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제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의 SM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실적 기반에서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이제 테마들이 뭐 카지노든 테마파크든 이제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못 가던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SM도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오늘 같은 날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지수가 계속해서 끌어내리다가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지수 때문에 내렸던 종목은 지수가 오를 때 좀 같이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시작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제 공연 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이나 모멘텀을 더 크게 날개를 달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업이 3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가장 긴 조정을 받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JYP 특히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던 이제 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아직까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패닉셀이나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패닉셀이 다 나타나고 나서 좀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를 더 깨더라도 패닉셀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제가 SM을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또 빠르게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또 엔터테인먼트들이 갈 때는 또 같이 따라가면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회복할 자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는 SM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나 엔터테인먼트나 음원-음반 관련된 사이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좀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많이 올라가고 막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아티스트들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일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키워가면서 좀 다른 경쟁에 대한 산업들이랑 비교를 됐을 때 좀 부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라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션을 취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수가는 59,500원에서 60,500원 요 사이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67,300원대, 손절가는 56,000원대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는 말에 살짝 끌렸다가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막 5%도 빠지고 7%도 빠지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빠지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 나스닥이 계속 폭락을 했어요. 근데 엔터테인먼트에서 SM이라든지 또 YG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좀 인프라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좀 K-팝 스타가 좀 미국에 대한 이제 인프라가 계속해서 늘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스닥의 폭락을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미국 선물도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충분히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 지수 반등 때문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같이 끌려갔던 모습인데 네. 이제 앞으로는 지수가 반등할 때는 또 같이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크게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 올라갈 때 같이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팬심을 담아서 SM 좀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 팬이세요? 저는 에스파. 에스파요? 네. 이거 맞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SM 좋아하시나요?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어디 뭐 좋아하시는 뭐 가수는? 따로 아예 없으세요? 없습니다. 뭐 예전 세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락을 좋아해서. 락. 윤도현 밴드 YB 좋아하시나요? 김경호 좋아합니다. 김경호 스타일. 야이야. 이쪽 스타일로도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M까지 들어봤기 때문에 세 종목 이제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제가 김민성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하나만. 네. 포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네. 코오롱 플라스틱,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 이거 목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000원이었나요? 네, 18,000원인데 뭐 짧게 가면 17,500원까지만 한번 보셔도 무난할 것 그래도 같아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목표가를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게 있죠. 요즘 목표가 달성을 못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던.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세요. 정수라고 하는 말 아니죠? 제가 또 탓하지 마시면 징크스 아니에요. 징크스 아니고 제가 또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욕심을 내다가 목표가를 터치 못하고 이제 빠졌던 그런 장세가 그만큼 많이 힘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시장 탓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나눠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15,000원 15,700원대 터치를 하고 나서 네. 그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면 목표가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그 수익 챙기고 이제 익저가를 정하면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네. 저번에 금강철강 대응하셨을 때 그때 또 대응 라인 또 하는 방법 다 보셨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방향 힘있게 갈 수 있더라도 거기서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 저였으면 목표가를 좀 잡으면서 네. 조정을 하면서 대응을 잡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가 15,200원인데 여기 고수님 말씀이랑 저쪽 고수님 말씀이랑 살짝 섞어가지고 중간 탄다? 네, 중간 중간선을 정도로 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선권이 있는 성호 아나운서 진짜 다 가져가실 건가요? 오늘 진짜 저 세 종목 다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에 너무 많아서 종목이 고민이 좀 됐는데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포트 휴스틸을 편출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이너스 많이 복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저는 오늘 모트렉스 펜오션 바로 담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펜오션 두 가지 다 가져갑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네?
잘 못 말했나요, 제가? 잘 못 말했나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확한 딕션으로 펜오션, 모트렉스. 저는 두 종목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저 자막을 외면하고 싶네요. 오늘 너무 좋은 종목이 다 두 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 날이 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구미가 확 당기는 두 종목 바로 오늘 펜오션과 모트렉스 가져가겠고 사실 모트렉스에 관해서는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도 역대급이 나왔고 앞으로 모멘텀 가지고 있죠. 다 좋습니다. 펜오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BDI 지수 좋죠. 지금 특히나 이쪽 펜오션, HM보다 펜오션에 대한 전망이 더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는 따로 편출은 안 하고요. 네. 목표가 수정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16,800원. 목표가 수정? 네, 16,800원으로 목표가 수정하고요. 중간선? 새롭게 SM 네. 담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조정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의 올라오는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레벨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요. 네. 넥스트 레벨업 할 거고요. 네, 오늘 레벨업 할 게 저희 포트도 있고 그럼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도 레벨업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 매니저님들께 참견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태규 좀 받아야 고수님께 돼요. 샵 네. 2034 찾아가면 될까요? 네. 샵 2034 황태규 눌러주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장전에 주요 뉴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뉴스를 서치를 해서 올려드리는데 그 헤드라인만 읽어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한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BN 골드 황태규라고 쳐주시면은 제가 지금 게시물도 잘 올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구경 좀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2034 황사부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가서 많은 구경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민성 고수님은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10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수급들이 시장에 보여줬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비를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대한 대응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오셔서 많은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 저도 이제 운영 중인데 MBN 골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장중에 바쁘셔서 이제 상시 대응이 어려우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 체크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테마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는지를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무료 방송과 샵 2034로 참여하셔서 주말 쿨타임 확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명상한가 저희 2부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든 시간 보냈었는데요. 주말에 푹 쉬고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